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현숙 저자의 비거게임입니다. 올 초에 읽은 책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거게임을 통해 내년 2021년에는 더 나은 한 해를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산책길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비거게임은 최고의 게임이 아닌 지금보다 더 나은 게임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는 인생 게임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거 게임의 힘은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최고의 나를 만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작은 갈망이 사회의 공헌으로 갈 수 있고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하고 좁은 영역에서 넓은 영역으로 나아가며 계속 성장하는 게임을 저자는 비거 게임이라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4명의 비거 게임 플레이어가 나옵니다. 자유를 외치고 민주국가를 만든 넬슨 만델라, 더불어 사는 인생을 꿈꾸며 인간적인 택시 회사를 만들기를 원했던 쿱 택시조합 이사장 박계동,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근무 분위기를 위해서 노력한 미국 IT 계열 임원 멜리사 오마라, 마지막으로 이 책의 저자 김현숙 비거게임 코리아 대표라고 합니다. 개인의 갈망을 넘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담대한 행동으로 노력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장 큰 게임을 지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게임에 대한 정의를 하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게임이 아닌 비거 게임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거 게임은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이치에 따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비거 게임은 2001년 기업 코칭과 리더십의 대가인 릭 템린과 로라 위트워스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김현숙 저자가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으며 비거게임 코리아 대표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거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비거게임을 위해서는 사고의 이중성이 필요한데요. 스티브 잡스와 레리 페이지 등에서 나타난 독특한 생각 습관으로 상이한 영역에서 균형을 잡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무한한 상상력과 이성적 판단 사이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을 사고의 이중성이라고 하며 비거 게임을 통해 사고의 이중성을 길러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비거 게임의 효과는 다양하며 자신의 관점과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비거 게임을 통해서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를 발견할 수도 있고 공감 능력이 향상되며 자신감과 영향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원 활용 능력이 강화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관점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며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고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진행하며 강한 인내심을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학습하는 태도와 지속 능력이 형성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습관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비거게임 책에서 볼 수 있듯 총 9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갈망, 안전지대, 강력한 목적, 창조적 긴장감, 담대한 행동, 평가, 투자, 협력자, 지속능력 이렇게 9가지에 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데요. 그 질문을 적절한 시기에 자신에게 함으로써 비거게임을 진행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갈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갈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럴 때 확인하는 방법은 what과 why의 질문인데요.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가를 질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갈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건 아니라는 분노의 렌즈와 빠진 것을 찾는 결핍의 렌즈, 성장을 위한 욕구의 렌즈로 자신의 상황을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할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모르겠다면 계속 찾아보고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갈망을 찾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가? 지금보다 2배로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일상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삶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등을 직접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2번째, 안전지대의 질문으로 현재 내가 속해 있는 안전지대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정해진 패턴, 소속 집단, 굳어진 신념 등을 물어보고 있으며 무엇이 변화를 두렵게 하는지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생존에는 안전지대, 안주지대가 꼭 필요하지만 새로운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안전지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능력 없음에 대한 무의식, 능력 없음에 대한 의식, 능력에 대한 의식, 능력에 대한 무의식,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나의 비전과 강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가장 끌리는 목적은 가장 강력한 목적이며 개인의 갈망과 사회적 갈망이 교차할 때 발견된다고 합니다. 빅업게임은 자신의 강력한 목적을 실현하게 도와주는 틀이라고 하며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떤 역량과 자질을 개발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4번째는 창조적 긴장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 발 디딜 때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을 창조적인 긴장 상태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창조적 긴장감은 꼭 필요합니다. 그 긴장감이 공포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압도성을 띨 수도 있지만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로 작동될 때 자신의 행동이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창조적 긴장감을 즐기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실행하고 성공하며 성장하는 모습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5째는 담대한 행동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담대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하는데요. 생각이 행동으로 가지 못한다면 결국 그 생각은 없어지는데 생각을 했다면 당연히 행동이 필요합니다. 갈망 영역에서 담대한 행동은 원하는 것을 질문하고 안전지대의 담대한 행동은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것이며 강력한 목적의 담대한 행동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사회적 갈망과 교차되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조적 긴장감을 즐기는 것이 담대한 행동이며 평가에서 담대한 행동은 불편해도 자신을 철저하고 냉철하게 점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투자에서 담대한 행동은 그동안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협력에서 담대한 행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력자에게 다가가고 지속 능력에서 담대한 행동은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의 끊임없는 조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빅업게임을 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담대한 행동은 꼭 필요합니다. 6째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는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게 하고 개선시킵니다. 유연성과 창의력, 순발력을 기를 수 있게도 도와주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평가하고 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큰 그림으로 보는 메타뷰가 필요하며 자신의 빅업게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즐겁게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7째는 투자입니다. 빅업게임을 지속하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려면 어떤 투자가 필요한지를 질문해야 하는데요.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며 배움을 위한 투자, 금전적인 투자, 사회적 욕구에 집중하는 투자,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투자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이고 가장 중요한 영역의 투자가 어디이며 투자를 중단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등을 물어보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협력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8째는 협력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빅업게임은 개인의 의미와 행복에서 시작하며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지지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나에게 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자신의 협력자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감적 대화 모델을 통해 협력자 그룹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필요한 조력자와 만나서 조력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하자고 이해를 시키고 서로가 이해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속 능력 요소가 마지막입니다. 건강, 가족, 직업, 즐거움, 감정, 자기 성장, 재정, 대인 관계로 이루어진 삶의 바퀴를 통해 삶의 균형 정도를 파악하고 빅업 게임을 지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도전이지만 내가 갈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간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앉게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빅업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 올해는 힘들었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스스로 빅업 게임을 진행함으로써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목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담대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등을 직접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김현숙 저자의 빅업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